박사님 근데 아까 0.005%면요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 MVP 이게 대체 뭔가요? 저희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우유를 데우면 생기는 하얀 막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유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청 안에 아주 극소량 들어있는 이 귀한 생리활성 물질을 바로 MVP, 밀크 베이직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밀크 베이직 프로틴. MVP는 식약처에서 권장한 일일 섭취량이 40mg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우유 속에는 단 0.005%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만으로는 이 섭취 권장량을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러네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우유 200ml 기준으로요. 네. 무려 130잔을 드셔야 합니다. 봐, 이거 안 된다. 30잔이요? 큰일 나겠다. 안 돼요, 이거는. 젖소도 그렇게 안 먹을 거예요. 진짜. 네. 아니, 박사님, 그렇다면 이 MVP가 두 분의 골밀도를 어떻게 올려준 건가요? 그건 바로 이 MVP가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42세 여성, 오른쪽 사진은 74세 여성의 뼈에서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멍이 더 크고 또 더 많은 모습 보이실까요? 네. 동생분이신 김명희 씨처럼 뼈 관리를 중간에 멈추시면 약 10년 후에 저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골세포가 뼈에 만든 구멍, MVP가 줄여줄 수 있습니다. 파골세포에 MVP를 넣고 배양해 봤더니 MVP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50.5세 여성에게 6개월간 MVP를 섭취시킨 후에 뼈 파괴 지표를 측정했더니 MV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그대로인 반면에 MVP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 3개월 후에 뼈 파괴 지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평균 21.3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MV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뼈 형성 지표는 감소하는데 MVP 섭취 그룹은 뼈 형성 지표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MVP가 뼈 파괴는 막고 뼈 형성을 돕기 때문에 또 두 자매님의 골밀도를 좋게 올려줄 수 있었던 이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동생분 김영희 님이 MVP 안 드신 뒤에 수치가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제 정말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뼈 관리는요,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이 2배 법칙이 있습니다. 2배요? 뭐죠? 왜 먹지 뱅도마다. 2배 법칙. 나이가 10살씩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해서 결국 70대가 되면 10대보다 무려 64배나 늘어납니다. 64배요? 와. 10대가 1%라 그러면 70대는 그러면 64%야? 걸릴 확률이? 우리의 뼈는 30대가 되면 골량은 최고를 찍고 또 뼈가 가장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전체적으로 골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50대 완경기에 이 골량이 훅 떨어지는, 훅 감소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30대 이후에는 골량이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뼈 관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이 뼈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박사님, 그 완경기에 골량이 훅 이게 감소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두 분 완경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45세에 자궁적출을 하면서 안경이 됐어요. 저는 54살에 예, 안경했어요. 이렇게 두 분 다 완경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파괴하는 이 파골세포를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늘어나는 파골세포를 잡지 못해서 뼈를 만들어내는 시간보다 이 뼈를 파괴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결국은 골다공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골다공증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골절이겠죠. 그런데 언니분께서는 이 운동을 하다가 척추가 골절되셨다고요? 어떤 운동인데요?
스피닝. 오래 하셨어요, 스피닝? 아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넘어졌어요. 한 달도요? 초보이실 때. 네. 아유, 초보였을 때 어떡해. 신발 잘 신으려다가 하다가 아이고야, 진짜. 아, 신발 큰일 잘 날 신으시려다가. 네, 이게 아유. 걸려가지고 저는 그때 넘어졌을 때 이래서 죽는구나. 진짜 놀라셨겠다. 심했어. 근데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너 골다공증이라고 진짜 70%밖에 안 나왔어. 3천 나와야 되는데 억울해라. 2,100만 원 나왔어. 그래도 많이 나왔다. 아, 너무 억울해라. 많이 나오네? 야, 3,000 나와야 되는데 2,100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집에서 이제 실내 자전거도 타고 여전히. 네. 걷기 운동하고 걷기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이거 운동 맨손 운동. 맨손 운동. 네. 뒤꿈치 들고 혹시 우리 동생분은 운동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은 그냥 이제 그 걷기 위주로 걷기 위주로. 등산. 네. 골다공증 진단 이후 다치실까봐 격한 운동은 피하고 계시는 두 분. 하지만 골다공증은 다른 활동을 안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자, 거실, 화장실, 침실, 어딜까요? 화장실 맞아, 화장실. 미끄러우니까. 네. 다들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공개된 자료를 따르면요. 네. 낙상 사고 발생 장소의 1위는 바로 침실과 방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고관절 골절. 정말요? 이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이야, 아니 사실 침실이나 방에서는 낙상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혹은 뭐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심지어는 자다가 잠결에 뒤척이다가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낙상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충격이다. 낙상하게 되면 타박상, 찢어짐, 출혈, 염좌 등 많이 다치지만 제일 무서운 점은 낙상 사고의 40%는 골절이 된다는 점입니다. 뼈는 한 번 부러지면 치료 기간이 최소 한 달이 소요되고요.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낙상 사고에도 오랜 기간 누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사망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쉬운 진짜. 고관절 골절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하고요. 4명은 누운 상태에서 평생을 보내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작 한 명에서 두 명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은 정말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네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한 번 겪은 사람 중에 50%는 또 다른 골절을 겪게 된다고 하니까요. 골절되지 않도록 뼈 관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그런데 50%면 절반이 다시 골절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재골절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염증이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의 염증 발현 수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모습 보이실까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골절이 저는 4번 당해봤는데 왜 골절이 되면 염증이 나오는 걸까요? 골절이 되면 골절 부위의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혈종이 만들어지고 이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가 퉁퉁 붓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골절 후에 늘어난 염증 물질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늘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억제시키기 때문에 재골절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진짜 무섭긴 하네요, 정말. 50대에 골밀도 마이너스 1.0으로 정상인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골밀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3.5로 골다공증인 사람은 골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골절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진짜. 그러네요. 골밀도 마이너스 3.5인 사람은
50대 골절 위험이 5%였다면 80대에는 20% 이상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뼈 관리는 언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골밀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MBP가 골밀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여기 있는 뼈 모형을 골다공증 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MBP를 섞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이 차겠죠, 조금. 와, 채워지고 있어요. 골밀도가 채워지는 거구나. 와, 비어 있었는데. 와. 와. 설마. 이야. 채워졌어. 진짜? 와. 이야,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졌나 봐. 네, 그러게요. 숭숭 비어 있는 뼈가 채워지는 모습 보이시죠? 네. 연구 결과에서 평균 21.3세 여성들이 6개월간 MBP를 섭취하면 요추 골밀도가 무려 12배가량 증가했음이 확인됐습니다. 12배요? 뼈의 안을 채웠으면 뼈의 강도도 높여야 튼튼한 뼈가 되겠죠. 네네. MBP가 골 강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5에서 86세 여성에게 1년간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여성의 골 강도는 줄어든 반면에 섭취한 여성의 골 강도는 대조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